미사일만 폐기한 게 아니라 네. 중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까지 같이 폐기하는 과정을 네. 밟아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 안 지킬 거야. 네. 난 탈퇴할 거야.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럼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네. 미국이 내세우는 이유가 러시아가 조약에 해당되는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면서 조약을 위반했다. 이런 이유를 내세웠는데요. 1996년에 러시아가 사거리 500km인 전술 탄도미사일 9K720 이스칸데르 M을 개발해서 2006년에 실전 배치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그냥 이스칸데르 미사일 이렇게 부르는 그렇게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북한이 쐈다는 그렇습니다. 게 이스칸데르 네네. 대량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많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비행 궤도가 이스칸데르가 왜 좀 위협이 되냐면 대체로 포물선 궤도를 그리잖아요. 높에 쏘아 올려졌다가 이렇게 네. 내려가면서 낙하하는 그런 궤도를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이 보이게 되는데 이스칸데르는 최종 단계에서 다시 점화를 합니다. 그래서 궤도를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이걸 요격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미사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개발했기 때문에 미국이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러시아 쪽에서 보면 미국이 2013년에 거의 자국 영토 코앞이죠. 폴란드에 미사일 방어용 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 시스템에 의해서요. 네. 그래서 여기에 또 러시아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서유럽에서 가장 가까운 자국 영토죠. 칼리닝그라드에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배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미국은 러시아가 2017년에 사거리가 300에서 5,500km 이르는 미사일들도 실전 배치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러시아는 우리는 다 규정을 어기지 않은 사거리들이었다. 굉장히 짧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미국이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배치한 미사일 발사대를 들면서 미국이 먼저 조약을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서로를 계속 당신들이 먼저 위반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비난만 계속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번에 INF가 폐기되게 됐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게 됐고요. 근데 보다 확실한 이유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당시에 체결된 게 미국과 러시아 간, 그러니까 구소련 또 러시아로 네. 승계가 됐으니까 미러 간의 조약이었거든요. 중국이 아예 포함이 돼 있지 않은데, 왜냐하면 87년 조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중국이 규제를 받아야 할 정도의 핵전력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중국을 빼고 미국과 러시아만 조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미사일의 95%가 중거리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또 이게 이제 아시아 쪽으로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이 당사국에서 빠져 있으니까 지금 규제를 안 받는 건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러면서 중국을 비난하면서 이번에 조약을 탈퇴하게 됐어요. 참 이제 국제관계라는 게 묘해요. 네. 근데 중국도 수소폭탄을 이미 개발했거든요. 네네. 한 60년대 이미 개발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중국의 국방력이라는 게 경제력과 비례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국방력이 점점 커지니까 네. 우린 소련만 구소련하고 지금 러시아하고만 일종의 핵 군축을 논의를 해오고 실천해 왔는데 네. 중국이 그 사이에 확 커버리니까 우리가 깨고 나가지 않으면 중국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는 건데요. 우리는 거의 쉬고 있는데 중국만 일을 하고 있다. 약간 이런 그 비유를 들더라고요. 근데 굳이 뭐 따지면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면 러시아가 끼어들어가지고 러시아가 신형 미사일 막 개발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 이제 예전에 그 냉전 시대만큼 미국과 경쟁한 상대가 되진 못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여러 가지 그렇죠. 면에서.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 구소련 영향권에 있던 동유럽 국가들이 점점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에 가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방 세력들의 우방 지역들이 이제 많이 네. 없어진 셈이고, 조지 W 부시 정부 때부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럽 곳곳에 이 MD 시스템이 배치가 되니까 네. 러시아로서는 좀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 방어 체계라든가 미군 기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 전력이 좀 절실해졌는데요. 여기에다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1월에 우주 공간에 기반을 둔 새로운 미사일 방어 전략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나는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핵 군비 전략에 대한 불신이 러시아 내에서는 좀 커져가는 분위기 때문에, 러시아의 입장에서 대변을 하자면 말씀을 드리자면 불안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했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 균형이라고 하는 게 네. 예를 들면은 핵폭탄을 개발해서 균형을 맞췄잖아요. 네네. 너네들이 15,000개면 우리도 15,000개. 그렇습니다. 근데 중거리 미사일이면은 너네들도 중거리 미사일 개발하면 우리도 똑같이 하고. 개발하고. 네. 그런데 MD가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한쪽은 아무리 쏴도 방어를 다 하면 요격이 되고. 균형이 깨지는 거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러시아가 우린 그럼 미사일 더 신형 만들 거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그럼 우리 그거 깨고 나갈 거야. 이렇게 네.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참. 근데 INF를 체결했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고르바초프 전 공산당 서기장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탈퇴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국제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유럽은 물론이고 전 세계 안보를 약화시킬 것이다. 이런 우려를 내놨는데요. 여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다른 감축 협정들이 있었잖아요.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 우리가 뉴 스타트라고 부르는데 그 운명도 불확실해졌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당사자들이 글로벌 전략 안보의 마지막 기둥이 이제 뉴 스타트니까 이걸 지켜내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하는 분석이 나오는데 네. 중국 입장은 뭐 지금 퍼적 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국 인근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거는 중국을 견제하고 또 중국을 사거리에 두고 있으니까 중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INF가 체결됐을 당시에 사실 미국과 소련은 서로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전략적 핵무기가 균형을 이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중국은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핵무기가 미국과 비교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 어떤 정도로 추정이 되냐면 중국이 핵탄두랑 전략 핵무기 핵탄두를 한 290개, 미국이 1,700개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중국은 우리가 중거리 미사일까지 다 포기하면 방어 태세가 약해지게 된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까지 포함한 새로운 군비 통제 조약을 만들자고 하는데 우리는 절대 거기 그런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1,700개 있는데 조금밖에 없다고 하거나 200개 있는데 조금밖에 없다고 말하는 게 그게 정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200개만 있어도 미국 대륙을 전부 다 초토화할 수 있는 정도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이 참 인간의 탐욕?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근데 어찌됐든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되는 게 네네. 볼턴 그 백악관 안보부 국가안보부 장관. 장관이 네. 이거 한국이나 일본에다 갖다 놓으면 어떨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한국, 일본, 호주가 거론되고 네. 있다. AP통신이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중국이 갖다 놓기만 해봐라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동아시아의 미사일 배치를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이번에 처음 탁 나온 게 아니고요. 볼턴 보좌관이 2011년에는 한 연구소 연구원이었는데 그때부터 똑같은 이런 얘기를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위협이 될 수 있는데 중국의 조약에서 빠져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2017년에는 태평양 사령관이었거든요. 네. 그때도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이 다 INF에 위반되는 미사일들이니까 중국을 견제할 만한 새로운 조약이 필요하다. 그때도 이런 얘기를 이미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8월 초에 취임한 이후에 첫 아시아 방문길에 오르면서 네. 지금 개발 중인 두 종류의 신형 중거리 순항 탄도미사일의 유럽과 동아시아 배치를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내놔서 근데 이 얘기를 내놓은 시점이 INF 조약에서 미국이 탈퇴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다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겠죠. 네네. 그렇게 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전략적 판단을 다 하고 그렇습니다. 했겠죠. 근데 뭐 우리 얘기 나오는 것처럼 사드에 대해서 중국이 왜 그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였을까? 네. 바로 그것과 관련이 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둥펑이라고 하는 네네. 그 미사일 때문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특히 중국의 중장거리 미사일 위협이 늘고 있다. 미국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1월에 말씀하신 둥펑 26 미사일을 중국이 발사했는데 사거리가 최장 5,500km입니다. 그래서 이 별명이 뭐냐면요. 둥펑 26이라기보다 괌킬러. 괌을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괌킬러로 보이고 미국 항공모함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네.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을 쏴가지고요. 네. 가판을 완전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미사일이라고 그렇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남중국해서 영토 분쟁을 벌이면서 미국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일부러 펼치고 있잖아요. 항공모함도 가게 하고. 근데 거기 공해로 또 신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도 발사하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위협이 좀 현실적으로 미국은 느껴지고 있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는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 그렇습니다. 경제 문제에도 끼고 지금 안보 문제에도 껴 있는 거잖아요. 정말 답답한 네. 형국에 지금 쌓여 있는데요. 만약에 중국의 입장은 미국이 동아시아 국가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지금 동아시아 지역에서 핵무기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내놓으면서 특히 어떤 말을 썼냐면요.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총알바지가 돼서도 중국의 적이 돼서도 안 된다. 이렇게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총알바지요? 네.
그렇죠. 여기 배치를 하면 우리가 거기를 타격하겠다. 뭐 네. 이런 얘기니까요. 러시아도 미사일을 배치하는 국가는 러시아의 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내놨기 때문에 정말 상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최악의 경우는 미국하고 중국, 러시아가 갈등을 하는데 우리가 그 안에 끼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은 이렇게 핵 전력 가지고 서로 위협하고 있는데 네. 우리 한반도에서는 남북 간의 평화를 네네.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왠지 배치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지금 미국과 북한도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협상에도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네네. 특히 러시아 항공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침범하기도 것도 하고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중국의 핵 연관이 있다. 전략하고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참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뭐 어찌됐든 INF 파기가 이게 단순히 미국과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냉전 해체의 상징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진다는 거는 신냉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거랑 당연히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요국 간의 군비 경쟁이 촉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INF만 체결된 게 아니라 1991년에는 전략무기 감축 협정 스타트가 체결이 됐어요. 핵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걸 감축하는 협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굉장히 많은 수의 그 무기들이 이제 없어졌어요. 폐기가 됐었고 2011년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스타트를 대체하기 위한 뉴 스타트를 체결했는데 네. 이게 2021년에 끝나거든요. 근데 미국과 러시아가 협의하면 2026년까지 조약을 연장할 수 있는데 앞에서도 언급해드린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연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미국의 모습을 보면 네. 판을 깨고 난 다음에 다시 질서를 만들겠다 이런 재편하겠다. 전략. 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향후 미사일 뭐 조약을 다시 맺는다고 하면 네. 중국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새로운 미사일 그렇습니다. 조약을 맺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네네.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은 아니라고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조약이 체결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당분간 국제 정세가 이렇게 요동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다가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위축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군비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탈퇴하고 자기들이 각자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나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입장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 각국이 지금 다른 데 쏟아야 될 이런 경제적인 실탄을 군비 증강에 쏟아붓게 네. 되면 지금 경제 성장이 더 위축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 네. 당연히 우리 수출이 줄어들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고 우리한테도 타격이 있는 거고. 네네. 미국은 셰일가스 만든다고 해서 우리만 경제 살아남으면 괜찮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기적 사고 방식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답답한데요. 근데 최근에 러시아가 원자력 추진 미사일 실험하다가 이거 폭발하는 사고 있지 않았어요? 8일이었죠. 네. 신형 핵추진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폭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미사일 방어 체계 근데 러시아는 갖고 있지 않으니까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미국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작년 3월에 푸틴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자기들이 이런 무기들을 갖고 있다고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공개했던 신형 핵추진 순항미사일 9M730 브레베스트닉 미사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네. 핵탄두를 올린 미사일이 아니라 네. 그 미사일 추진을 핵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자력의 힘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화학 연료로 일단 쏘아 올려요. 우주 공간까지는 가는데 그 다음에 탑재한 원자로에서 핵 추진 원료를 얻어서 이게 전 세계 어디로든 뭐 1시간 이내에 다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이론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그렇고 사거리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화학 네, 연료로 갈 수 그렇죠. 있는 건 한계가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원자로를 탑재해서 여기서 에너지를 얻어서 가게 되면 이게 얼마만큼 사거리가 늘어날지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뭐 늘어나게 사거리가 됩니다. 필요가 없는 필요가 거죠. 없죠.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그렇습니다. 남는 거니까요. 몇 바퀴를 돌고도 남을 네. 수 있으니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갖게 되는 그런 무기인 셈이에요. 근데 러시아가 이런 걸 자꾸 실험하고 네. 자극하게 되면 지금 러시아하고 바로 붙어 있는 게 뭐 러시아는 유럽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네네. 나토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나토가 사실 2차 대전, 냉전이 만든 조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소련의 위협에 맞서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조약이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나토 분담금 유럽이 너무 안 낸다. 그러면서 분담금을 맞아요. 올려라. 아니면 우린 탈퇴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버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유럽이
유럽이 이제 수십 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받아온 보호에서 우리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아무래도 갖게 됐는데 러시아가 군사력을 조금씩 확장하니까 우려가 좀 더 커질 수 있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INF라는 체제가 붕괴가 된 셈이기 때문에 사실 유럽으로서는 굉장히 안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푸틴 대통령이 일단 어떤 얘기를 했냐면 러시아가 먼저 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하진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유럽에 새로운 미사일을 배치하면 우리도 미국을 겨냥한 무기를 배치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 일부 국가들이 이제 나토가 좀 위태위태하니까 유럽군을 아예 창설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나토 분담금 내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돼 왔는데 유럽군을 창설하면 유럽 국가들이 훨씬 더 많은 국방비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유럽군을 따로 만들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만약에 미국의 핵 우산에서 빠져나오면 그 역할을 프랑스가 역시 핵 보유국이니까 해야 되는데 네. 프랑스도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오롯이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토가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EU 체제가 만들어진 게 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다시는 전쟁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이 반성에서부터 시작된 네네. 거잖아요. 지금 어쩌면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전후 체제를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네. 지금 미국이 하는 모습이나 지금 전 세계 러시아나 뭐 중국 하는 모습을 보면은 전후 체제를 이제 다시 갈아엎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보호무역주의로 다시 되돌아가고 이제는 각자 도생으로 가야 되겠다. 뭐 네네. 이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불안해요. 불안하죠. 그리고 핵군 축이 이게 다 파기가 되니까 그 완전히 처음의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더 많은 무기들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전쟁 일어날까 봐 네. 너무 걱정되는데요. 이러다가 이렇게 파국으로 가는 거 아닌가. 뭐 제가 너무 미리 앞서가는지 아니요, 전문가들이 상당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군비를 확장하다 보면 어느 순간 국지적인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려는 정말 그럼 할 앞으로 수밖에 빨리 없는 것 같아요. INF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만들어야 되는데요. 미국, 중국,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외 많은 국가들이 사실 중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거든요. 네. 하려면 이 국가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참여하는 규범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인데 각국의 입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 너무 다르거든요. 다르니까.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이 현실성이 높지는 않다. 약간 이런 우려 섞인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네네. 세계를 뭐 미국 주도로 뭐 만들어 온 것도 사실인데 그렇습니다. 미국이 조금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좀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평화로운 체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여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